녹음 처음 시작할 때 제일 필요한 장비가 마이크잖아요. 그래서 눈탱이 안 맞고 그 진짜 궁금해요.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예, 사모튜브 오승현입니다. 지난번 첫 시간 레코딩 강좌 굉장히 너무 좋다고 이렇게 전화해 주신 분들도 몇 분 거기 계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야, 이게 뭐 이제 좀 얘기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좀 재밌는 얘기도 좀 이제 여러 개 나오겠지만 집에서 녹음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꺼냈다, 이슈를 했다 이제. 아직 그런 강좌가 이렇게 뭐 학교에서 하는 강의 이런 거 말고 유튜브로 저희끼리 집에서 스피커를 녹음하는 거, 실제 뭐 음악 악기나 이런 걸 녹음하는 게 아닌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문을 열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떠다니는 얘기가 아닌 전문가분을 모시고 그런 얘기를 좀 이슈를 했다는데 저는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도 하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잠깐 요약해보면 저희가 하는 얘기는 오디오 관련된 집에서 내 오디오 소리를 녹음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뭐 다시 잠깐 요약해보면 전체 녹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 녹음은 이런 개념이고 공간은 어떻고 마이크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오버뷰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한번 해드렸고 그렇죠. 별로 한 얘기가 없죠. 저번 시간에. 근데 처음에 이제 좀 약간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우리 이런 얘기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니까 뭐 그런 시간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본편에 들어가는 첫 시간인데 오늘은 주로 이제 뭐 지난번에 예고해드렸지만 마이크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저도 좀 배워야 돼요. 이제 이런 마이크를 우리가 직접 가서 마이크는 또 스피커랑 달라서 이거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박스도 뜯어야 되고 그걸 또 다 꺼내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그걸 인터넷으로 들어볼 수 있는 또 좋은 아무나 모르는 그런 또 팁을 또 오늘 알려주신다고 그런 아주 미리 알려드리자면 오늘 그런 얘기를 좀 그렇게 나눠보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녹음할 때 쓰는 마이크를 추천까지 오늘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좀 오늘도 하 대표님한테 또 꿀팁을 좀 들어보는 또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대략적인 얘기만 드린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녹음 처음 시작할 때 제일 필요한 장비가 마이크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쪽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뭘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이제 어떤 거를 고르면은 이제 좀 눈탱이 안 맞고 진짜 궁금해요.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컨덴서 마이크하고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두 종류가 있다고 크게 그 외에 리본 마이크도 있고 PGM 마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크게 분류하자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가정에서 뭐 오디오를 녹음할 때 그런 마이크까지는 필요가 없고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이나 아니면은 컨덴서 마이크 중에서 잘 골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보면은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좀 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쓸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로폰하고 컨덴서 마이크로폰을 사실은 두 개 다 있으면은 좋은데. 그렇지. 리본도 있으면 좋지.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다면은 사실 컨덴서 마이크로폰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뭐 감도나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고 좀 더 그래서 그런가요? 그리고 스피커의 경우랑 예를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뭐 프리퀀시 리스폰스도 컨덴서 마이크가 조금 더 넓고 고른 경우가 많아요. 플랫하게. 사실 플랫이란 거는 없는데 고르다. 고르다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플랫이라고 얘기를 하죠. 울퉁불퉁하지는 멀리서 보면 직선처럼 보인다. 그렇죠. 차트 보면은 기분이지 들어보면은 또 그거를 구별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컨덴서 마이크로폰은 이제 가장 다이나믹 마이크로폰하고 다른 점이 이제 팬텀 파워라는 걸 쓰게 돼요. 48V 팬텀 파워를 쓰는데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로폰을 사용하는 그 레코더는 그 팬텀 파워가 공급이 되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요. 맞아요. 근데 웬만한 것들은 다 지원이 됩니다. 그게 마이크 레코더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팬텀 파워 지원한다고.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가끔 없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전기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요, 그 꽂는 게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전류 공급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은 레코더에 팬텀 파워가 없는 옵션은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컨덴서 마이크를. 그렇구나.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별도 전원을 공급할 방법은 네,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마이크 자체 번외 얘기인데 마이크 자체는 전원을 받는 장치가 직접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크 케이블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가게 되죠. 레코더에서 전원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예, 레코더나 이제 뭐 믹싱 보드나 이런 그렇죠, 게 없지 않으면 걔랑 연결되는 그렇죠. 전기 장치에서. 예. 근데 요새는 웬만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팬텀 파워가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근데 혹시라도 없는 걸 쓰시면은 카세트 레코더나 이런 걸 쓰시면 안 되니까. 막 100만 원짜리 사왔는데 전기 공급이 안 돼.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분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팬텀 파워라는 이 포맷 자체도 노이만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네, 그 회사가 포맷을 만든 거예요. 스탠다드를. 그래서 노이만 회사가 참 그런 것들은 대단하죠. 그래서 노이만 하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 그냥 마이크 프리앰프만 있으면은 뭐 별도 전원 없이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의 이제 가장 이제 기능이나 특성 중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폴라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뭐 뒤쪽에서도 받아들이고 이런 그 지향성 특성인데 이제 영어로 하면 폴라 패턴. 폴라 패턴. 예. 그게 이제 마이크가 이게 다이아프레임이 있으면 앞쪽에서 받아들이느냐 뒤쪽에서 받아들이느냐 뭐 양쪽 요런 것들인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마이크에 보면 이제 그 셀렉트 버튼으로 이제 엉덩이 모양하고 뭐 동그란 모양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없습니다. 얘는 그런 게 따로 없네요. 로고 있는 부분. 예. 보통 컨덴서 마이크로폰은 이제 거기 스위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카디오이드라는 게 있고, 그거는 앞쪽에서만 이제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100% 앞쪽에서만 받고. 그건 이제 모양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 모양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슈퍼 카디오이드는 이제 엉덩이 밑에 뭐가 하나 이렇게 나오는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야, 또 앞부분하고 뒤쪽의 소리를 약간 받아들이는 조금 더 거예요. 뒤쪽은 약간 뒤쪽을 개방해 놓은 거네요. 그렇죠. 뒤쪽까지 혼합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녹음을 할 때 앞쪽 소스 말고 뒤에 있는 그 소리도 약간 받아들여야 될 때는 이제 그런 패턴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가 이제 옴니디렉셔널이라고 이제 전방향을 받아들이는 패턴이 있는데 사실은 옴니디렉셔널이나 다음에 말씀드린 그 피겨 8이나 이런 것들은 초보자분들은 안 쓰시는 게 어렵죠. 나아요. 왜냐면은 공간이나 이런데 뒤에 앞뒤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안 맞을 경우에는 이게 썼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소리가 난잡할 수가 있어요. 그걸 공간 어쿠스틱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만 쓰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웬만하면은 그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제 악기나 우리가 하는 그런 진짜 전문 녹음을 할 때 외에는 우리처럼 지금 스피커 녹음을 할 경우에는 그다지 필요가 없는. 그렇죠. 카디오이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다. 90% 이상이 카디오이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쓰시는 분들은 이제 옴니디렉셔널로 해가지고 이게 쓰시기도 하고 그렇지. 그런데 그걸 쓸 수 있으면 훨씬 표현력은 더 크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야, 또 끝에는 그걸 노리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겠네요. 또. 그 길로는 가는 거를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이렇게 바이디렉셔널에서 양쪽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마이크 사이드 쪽에서 오는 소리들은 좀 많이 캔슬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앞하고 뒤하고 50대 소리가 강조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디렉셔널 쓰면 되고 이 스피커 측면까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옴니디렉셔널 쓰면 되는데 그냥 카디오이드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마이크를 그러면은 사실 들어보고 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물론 이걸 데모로 해가지고 해놓은 데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그런 데도 많지는 않고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싸게 살려면 이제 온라인으로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르지. 들어볼 수가 없고 이제 사람들의 추천 얘기나 아니면은 그냥 디자인이나 가격 보고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오픈 소스로 그 유명한 엔지니어들이 참여해가지고 그거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마이크 사시기 전에 한번 본인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제 한번 구매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게요. 오늘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죠. 마이크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전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광고 아니고 오픈 소스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죠. 가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근데 설명을 하시겠지만 제조사들이 우리 마이크는 이렇다, 뭐 주파수 특성 아주 좋게 이렇게 하는 건 자사에서 만든 거 다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측정 방법도 조금씩 다른데 우리로 치면 이제 리뷰하는 그런 전문 마이크 리뷰 사이트, 리뷰를 하는 전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본인들이 측정을 해서 똑같이 자기 기준으로 측정을 해서 그걸 비교해 놓고 소리까지 들려주게 하는 그렇죠. 그런 데는 거죠. 근데 이게 녹음하고 측정한 방법들을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해서 드럼을 이렇게 쳐도 그 사람이 치면 이 어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로 똑같은 토크를 계속 쳐서 그런 것들을 녹음해가지고 기계로. 그러니까 마이크 회사에서 보면 약간 좀 벌거벗은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잘 치는 사람이 치면 A 마이크는 잘 치는 사람이 치고 B 마이크는 잠 못 잔 사람이 와서 치거나 이러면 그렇죠. 이제 좀 서로 음량도 달라질 수 있고 때릴 때마다 소리가 좀 불규칙할 수도 있고 그걸 기계로 쳐서 일정한 소리를 내게 한다 이거죠. 정말 멋진 방법이네요. 그리고 여기 참여한 엔지니어들이 워렌 하트나 뭐 크리스 로드 알지 뭐 이런 유명한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유명한 분들이라는 거죠. 저도 전화번호 레코딩 엔지니어.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직접은 보신 적이 유튜브에 많이 유명한 나오기 분들인 거죠. 레코딩 엔지니어. 그런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컨설팅하고 해서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믿을만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보시면서 그런 게 있다니 다행이네요, 진짜. 그래서 오디오 구글에서 테스트 키친을 치시면은 맨 위에 뜨는 겁니다. 그러면은 compare the sound of 300 microphones 뭐 이렇게 나오죠. 300대나.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런 형태로 뜨는데요. 여기에서 고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뜨게 되죠. 화면 인터페이스도 멋진데요. 네, 저는 요거를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그 공짜 그 무료로 계정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 마이크를 듣고 이 커멘트도 다 이제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블라인드 테스트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프리셋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오늘을 비교해 볼 마이크가 이제 노이만 유명한 그 U87이 있죠. 대표적인 마이크들. 그다음에 슈어의 또 영원한 베스트셀러 그 SM57이 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다음에 루이 있고 이 가성비 좋은. 그리고 또 노이만의 또 이 유명한 이게 그거구나. 이거 쓰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 음악 녹음할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AKG. 약간 표준적인. 요 마이크가 있는데 가격대들이 보면은 뭐 3,000불, 5,000불, 뭐 149불, 99불. 역시 노이만이 제일 비싸군요. 더 비싼 것도 있지만 물론. 뭐 텔레폰킨 이런 거 뭐. 텔레폰킨. 비싸죠. 그래서 요 사이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 위에 5개가 이제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마이크들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 서치로 가면은 뭐 300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으로 쳐서 검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 위에 여기 돋보기 있는데 창에서 오른쪽에 보면 서치 필터가 있어요. 여기 부분에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가격대별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의 형태별로? 특성, 요런 형태로도 볼 수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카디오이드, 뭐 피겨잇, 옴니 이런 것들 나오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브랜드별로 쭉 볼 수도 있고 300개. 그리고 자기가 모델을 안다 그러면은 위에서 여기에서 그냥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UL7이나 뭐 이런 걸 치게 되면은 어플라이 필터 하면 이제 87에 관련된 그것도 종류가 있구나. 그러니까 리플리카들도 있고 그다음에 비슷하게 만든 것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요 캐비넷 창은 자기가 비교했던 마이크들을 또 저장할 수도 있고요. 여기 밑에 프로그램 자체도 잘 만들었네. 가면은 여기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건 제가 만들었던 코멘트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셨구나. 예, 예. 저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모양이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선택을 하면은 그 해당 마이크의 마이크들의 주파수 특성을 보여주죠. 근데 다른 마이크들은 이제 저쪽에 뒤쪽에 이렇게 보이게 하고 그렇죠. 선택한 것만 앞에서 예. 선명하게 보이게 해서. 근데 이 재밌는 게 이게 그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프리퀀시 리스폰스 차트가 아니고 그쵸, 자기들 이쪽에서 측정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믿음이 간다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기준이 제조사하고 틀리더라도 예.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했다는 그런 그렇죠.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면서 실제로 그러게요.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마이크를 비교를 이거 좋은데? 예. 근데 보통 이게 플레이를 하면은 여기 이제 룹 버튼이 있거든요. 그럼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하게. 예.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게 전체 음악이 다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마이크를 바꿔도 구별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간.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멀티 트랙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곡에 보면은 밑에 이제 킥만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 가지고 비교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마이크에 이제 킥 소리만 나오게 되죠. 소리만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게. 예. 그래서 노이만을 들어보면은 이게 확실히 이제 저음이 많이 들어오죠. 예. 그리고 요걸 들어보면은 차이가 서로 구분이 많이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거 보고 있으니까 또 이제 또 편견이 그 가격도 보이고 하니까 편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격 안 보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쪽에 보면 이제 블라인드 모드란 게 있거든요. 요걸로 넘어가시면은 이 사람들 참 그러면 이제 무작위로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걸 듣고 이거를 들어보고 이거 재밌다. 예.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본인들의 코멘트도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블라인드 모드를 빼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바뀐 오더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보면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네. 그러면은 이거를 비교해 보면서 내 귀가 어느 정도 듣는구나 하는 것도 판단해 볼 수 있으면서 스피커도 이거 있으면 좋겠다. 블라인드 모드. 바로 그렇죠. 여하튼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재밌어. 케이블 특히 케이블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도 논란이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여기서 요 킥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잔향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판단을 해보면은 마이크 선택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짧게 끝나는 연속음이 아닌 짧은 비트로 끝나는 특정 대역의 소리만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킥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저음대가 굉장히 많은 악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울림이나 이런 것들을 마이크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는지를 좀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쉽게 이렇게 구분이 그러니까 어떤 현악기들은 구분하기가 좀 모호하게 아주 자세히 듣거나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니면 못하는데 킥드럼 소리 같은 거는 모르는 분이 그 소리 안 들어본 분도 이렇게 들어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택이 좋은 악기들은 보통 그 서스테인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마이크들이 그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런 소스를 들으면서 판단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도 잘 만들고 소리도 굉장히 품질이 좋게 녹음을 한 것도 좋지만 그 음원도 구분할 수 있게 사용자가 자기가 듣고 싶은 대역과 어떤 음의 패턴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도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거의 오늘 뭐 사이트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오픈 소스니까 누구나 다 하 대표님 운영하는 사이트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럼 됐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아주 이런 걸 좀 많이 서로 공유하면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마이크를 고르는 것보다는 망망대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사실 이 르임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고 있지만은 이 사이트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이제 AKG 마이크나 이런 네. 것들하고 특성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격을 보니까 또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가성비 들어와 정말 있고. 좋고. 예. 이거 쓰시는 분 딱 하나 봤어요, 저기. 네. 근데 그 순서가 어떠냐면 그분들은 예. 그 오디오 유튜브를 하시는 오디오 매장이죠. 예. 예. 그 자기 자체 웹진도 있고. 예. 근데 이분들은 마이크를 이렇게 하나에 마운트 하나에 두 개를 가까이 대고서 예. 그 둘이 대화할 때 녹음을 그것도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하죠. 그렇게 하고 녹음도 음악 녹음도 앉은 자리에 있는 그 자리 그 근처에다 놓고 하시는데 예. 몰랐었어요. 근데 그때 들을 때는 이 마이크 괜찮다 하고 모르고 있다가 사놓고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알았어요. 예. 잘 쓰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예. 그래서 이것도 광고는 아니고 네. 예. 저희가 써보니 그렇지. 예. 이제 예. 좋은 마이크들 추천 예. 얘기를 좀 예. 오늘 좀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추천을 굳이 들은다 그러면 저는 루이 요 LCT 모델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서. 가성비도 좋고 예.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예. 스튜디오에 쓰고 있다고 그럼요. 하셨잖아요. 예. 메트로폴리스 이런 데서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마이크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감히 좀 추천을 드려도 뭐 뒤에서 욕 먹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컨덴서 마이크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이크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중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슈어 SM57이에요. 57 마이크. 57. 예. 이게 국내에서도 굉장히 맞아요. 저렴한 가격에 네.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슈어에 대한 원래 마이크 쪽 이미지보다는 그러니까 슈어를 마이크로 아는 분들이 한 그룹이 있고 바늘로 아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기로도 아는 분들이 있고 헤드폰으로도 슈어를 그렇죠. 하여튼 슈어가 굉장히 영역이 넓습니다. 예. 근데 그 가격 자체가 약간 중저가 이하로 포지셔닝을 하기 때문에 그럼 또 한국 사람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있는데 사실 전 세계 모든 스튜디오에 슈어 57 마이크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가지고 저것만 가지고도 전체 세션을 녹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라이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래서 훌륭하네요. 예, 슈어 마이크 저 마이크도 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실패는 안 할 겁니다. 요 컨덴서 마이크하고 저거를 쓰시는 안전하게 그러니까 어느 마이크 써야 될지 잘 모르는 정보가 없는 분들이 그냥 써도 어느 정도 안전한 그런 브랜드로 추천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조금 위로 갈 때, 좀 뽀대도 내고 싶고 그다음에 좀 소리도 나 좀 이런 좋고. 거 좀 갖고 있어. 그래서 좀 마이크 달 때도 이렇게 그거보다, 설치할 때도 나 그거보다 조금 돈 좀 더 있어 나 이런 분들 그러고 싶다면은 이제 뭐 좀 더 높은 브랜드로 가는 방법도 있죠. 처음부터 노이만 쓰는 분도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마이크를 많이 모르지만 레코더도 모르고 그러지만 스피커의 원리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그 기능을 한 반도 못 쓰거나 그 제품의 특성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냥 명성만 듣고 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근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뭐 그렇죠. 근데 뭐 녹음이라는 건 스피커랑 좀 다르니까 뭐 녹음만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차도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더 좋은 차들이 있잖아요. 그게 더 많이 작용을 하죠. 어느 가격대 넘어가면.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에도 비싸고 좋은 게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가 좋아도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비싼 있죠. 장비들이 마이크의 경우에 보면은 비싼 마이크들이 이게 쓰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보기도 그럴 것 같아요. 비싸다고 하는 건 좀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좀 더 고급 사용자라는 거를 그렇죠. 전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가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트레이닝이 안 된 사람들은 오히려 고가의 그 민감한 마이크들보다는 그 조금 그 덜 민감한 마이크가 좋은 결과가 더 좋죠.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용하는 이제 환경이나 이제 레코딩하는 소스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조금이나마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 네네. 이게 또 좋은데 뭐 사실은 얘기들이 더 확장이 되면 이제 거기서는 그 다음부터 얘기들은 이제 음악 장르 얘기도 좀 나올 거고 악기에 따른 마이크도 있을 거고 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녹음을 하고 집에서 내 오디오로 녹음을 하는 분들을 위한 이런 첫 단계 좀 퀵 가이드를 드리는 정도지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기술이 되면 이제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건 본인의 그렇죠. 경험이나 예. 본인 상황에 대한 파악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경험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한 놈은 이길 수는 없어요. 정말 시간과 돈과 노력을 많이 투자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종종 얘기하지만 양반이 테니스 칠 때 하인시키고 이거는 오디오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처음에 마이크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그 마이크를 뭐 몇 센치 어떻게 돼야 되냐, 마이킹, 이걸 거리를 어느 정도 해서 해야 되냐, 아니면은 마이크 종류를 어떤 걸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교재나 이런 것들에도 뭐 피아노를 녹음할 때는 어디에서 뭐 몇 센티 떼어서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책에 나온 얘기고. 예. 근데 그런 수치나 이런 것들은 자기 본인이 이렇게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거는 자기가 힘들어요. 발로 해라. 발로. 예. 그럼 발과 손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킹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이거는 본인이 그 환경에 맞게끔 여러 시도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죠. 그 마이크 선택도 뭐 어떤 악기에는 이 마이크를 써야 된다, 뭐 보컬에는 이 마이크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 그 룰들이 있긴 하지만은 원래 좋은 소리나 이런 것들은 그 룰들을 깨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장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여러 환경이나 이런 데서 테스트를 많이 해보면은 그 와중에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게. 예. 이게 오디오를 한 분들은 아마 마이크의 원리를 쉽게 자기가 마이크 선택하는 그 원리를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본인이 그걸 다 오디오 고르면서 겪었기 때문에 처음에 퀵 가이드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의 어떤 그런 컨설팅이 필요하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그 가이드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죠.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결국은 본인이 찾아내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그 거예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 쉽게 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쉽게 하면 돈을 많이 써야 되고 그거에 대한 효율은 많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손과 발로 역시 이것도 뛰어서 많이 녹음하고 많이 자기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결국은 자기 마이크를 찾는 과정이라고 또 녹음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얘기는 여기서 이 마이크 고르는 거 오늘 아주 좋은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보면서 이런 게 있는 줄도 저는 몰랐거든요. 점점 이제 다음 얘기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 아마 오늘 해본 걸 가지고 좀 아까 말한 거기 들어가서 마이크 아직도 좀 못 고르신 분들이나 내가 지금 내가 산 마이크가 잘 샀는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 분들도 한 번씩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저도 오늘 좀 따라 해볼게요. 저도. 오늘도 이 하정수 대표님한테 좋은 말씀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얘기 나올지 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